날마다 출판은 제가 읽고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책은 지금 편집자들이 정말 수많은 책을 썼지만 이런 책은 없거든요. 웬만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집착인 거죠. 웬만한 집중과 집착이 아니면 그런 행위를 멀쩡한 사람이 잘 못해요. 아, 너무 영광이네요. 오늘 우리 주관이 바꿔요. 그러면 출판사를 차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선배님 언제예요? 이게 정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나는 돈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어차피 당연히 내가 출판사를 차리면 무조건 잘 될 거니까 막 이 진짜 그냥 정말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뭐 저자 선생님들이 인쇄, 디자인 실장님, 뭐 무슨 제작비 뭐 이런 거 다 대고 났더니 내 월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월급이 없는 그 시기를 버티면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아, 돈이 진짜 무섭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이, 그리고 그게 제일 슬펐어. 돈이 없으니까 책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은 책 형태를 좀 싸게 만들까, 이거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모든 순간에도 결국은 그 방법은 좋은 책을 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책의 꼴 만듦새를 계속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저한테 되게 칭찬해주고 싶었던 게, 사람이 힘들면 안 하고 싶고 그러면 대충대충 하게 되고 막 슬프고 괴로운 마음에서 누군가는 술을 찾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쨌든 꾸역꾸역 계속 그 과정에서 책의 형태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던 스스로를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책이 24권이 이제 배본이 돼 24권 책이 배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루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구간으로만 314부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간으로 314부가 나간 그 리스트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첫 번째 냈던 책 뭐 3부, 그 다음에 냈던 책 2부, 4부, 5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구간들이 1부, 2부, 10부, 뭐 30부, 22부, 막 이런 식의 리스트로 하루 동안 314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쌓아놓으면 결국엔 시간이 해내는 일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이제 얘기하셨지만 출판사 딱 출근하면 그날 출근 어떻게 되나 보잖아요. 근데 가장 무서웠을 때가 어느 날 출근했는데, 출판사 초창기이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야기 장수 개업한 이래로 딱 하루였는데 모든 책이 0인 거예요. 출고 0. 그때 가슴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엄청 무서워. 하고 마케팅팀에 혹시 오늘 출고 뭐 잘못됐나요? 초라해. 잘 나가고 있어. 다른 책도 잘 나가고 있어. 초라해. 그때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인데, 내가 만든 책이 안 나가면 지금은 이제 무서워. 서늘한 거예요. 서늘해요, 정말. 그것도 힘들고, 저는 또 가장 어려운 건, 지금도 사실 저는 극복하지 못했는데, 지금 혼자 하고 있으니까, 편집자가 저 혼자니까, 혼자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을 비우면 사무실에서 뭘 꼭 처리해야 되는데 손을 벌릴 데가 없는 거죠.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제가 시간에 쫓기고 바쁘다는 걸 작가님들한테 들킬 때예요. 저는 이거에 되게 큰 수치심과 힘듦을 느끼는데요. 저는 되게 작가님들이 그래서, 연시 씨 바쁘죠? 라고 하면, 안 바빠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저는 그 출구 0보다 더 제 가슴을 내려앉게 하는 말인데. 왜요? 저는 작가님들이 언제든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이고, 작가님들한테는 언제든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작가님들은 제가 바쁘고, 제가 지금 힘들고, 내가 전화를 해도 되나?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지금도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되게 많은 여유를 가진 편집자가 되고 싶은데, 엄청난 애정이다, 이거는. 저는
정말 작가님들이 언제든 연락해도 시간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못 그러고 있는 게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 장수 2호를 꼭 뽑고 싶죠. 출판사를 차리고 가장 좋았을 때는 언제인가요? 책 잘 나갈 때지 뭐. 저는 그 변상욱 기자님이 원래는 원고 저희 회사에서 변상욱 기자님의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하여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변상욱 기자님을 지난 회사에서부터 이제 계속 알던 사이였는데 그때부터도 너무 멋있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 기자님의 이 책을 내고 싶다고 계속 조르고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안 쓰신다, 무조건 안 쓰신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책을 쓰시는 일은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개의 기획안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뵙고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획안을 드렸을 때 알겠어? 라고 하셨을 때 그때가 아마 창업하고 나서 제일 기뻤던 게 아닌가? 글은 절대로 안 쓰신다고 했던 저자가 너한테는 원고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던 순간 그 순간이 되게 기뻤던 것 같고 저는 제일 물론 진짜 책 많이 나갈 때도 좋은데 이건 편집자로서의 행복인데 책 나오고 이제 작가님하고 독자들이 되게 만나서 딱 교감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 감동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좀 안 좋았는데 왜냐면 작가님하고 독자님들이 교감하는 그 순간들을 못 보니까 되게 불행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별의 길 양세형 작가님 시집 내고 콘서트 하는데 양세형 작가님은 이제 방송하고 20여 년 동안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다라고 하고 이제 독자들도 막 같이 계신 분들도 울고 할 때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이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뻤던 거는 저는 작년에 이슬아 작가님 소설 가녀장의 시대하고 형사박미옥이 영상판권이 팔렸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가녀장의 시대는 사실 처음부터 이제 드라마화를 꼭 시키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좀 무서웠거든요, 사실. 그리고 작가님이 큰 출판사, 문학출판사에서도 내실 수 있는데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걸 내가 못 팔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막 제작사들 내가 찾아다니면서 팔아야지 막 이랬었는데 막 너무 좋은 제작사들에서 연락이 많이 왔고 그리고 형사박미옥은 지금은 공개 못하지만 곧 공개될 텐데요. 너무나 훌륭한 깜짝 놀랄 제작진들이 만들게 되어서 정말. 그래서 드라마 가녀장의 시대와 드라마 형사박미옥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두 분 다 책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서로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 책 계약하기 전부터 읽었어요. 저는 읽었는데 제가 오늘 날마다 출판을 얘기하고 싶다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왜? 두 권 다 너무 훌륭한 책이고 이제 편집자들이 읽어야 될 책인데요. 근데 날마다 출판은 제가 읽고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책은 지금 편집자들이 정말 수많은 책을 썼지만 이런 책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숫자에 똑같이 약하다고 하셨지만 겪어온 모든 것을 그냥 공개를 하셨어. 숫자로 공개를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는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런데 자신이 번 것과 쓴 것, 그리고 출판사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것이 저는 되게 큰 용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 하면서 막 억만금 벌고 재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꾸려가면 계속해서 여기서 자발적 참여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어떻게 굴려가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출판을 할 수 있는지가 날마다 출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출판 꿈꾸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다른 데 없는 정보와 그리고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이현실 추천으로 해가지고 광고 따로 내가 하나 돌려야겠다. 돌려주세요. 아니 저는 에세이 쓰는 법, 에세이 책 만드는 법. 에세이 만드는 거 에세이 만드는 거 맞죠? 그걸 읽으면서 되게 왜 다들 이현실 하는지 알겠네. 만약에 내 책을 누가 이런 열정으로 만들어준다면 특히나 이제 저는 이현실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 문학동네
에세이에서 이미 이제 계실 때부터 이제 스타 편집자셨기 때문에 그때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왜 이 편집자가 만든 책들은 이렇게 매력적일까? 사실 이게 단순히 이제 한 권, 두 권이 그러면은 이거는 그 회사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편집자가 만드는 모든 책들이 사실 그 정도의 퀄리티와 만듦새를 가지고 매력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진짜 편집자가 해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는 무슨 생각도 하냐면 요즘은 한 명 편집자가 출판사 하나를 먹여 살리는 역량을 저는 낸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시장 자체가 이미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편집자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 에세이 만드는 법을 보시면 한 명 편집자가 마음을 먹으면은 어느 정도로까지 책의 만듦새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이제 들으실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 에피소드가 되게 남극 연구소에 가서 남극 물을 퍼가지고 그거를 독자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 밤에 혼자 운전해가지고 강릉이었어요? 어디였어요? 아니, 강릉까지는 아니고 지방 어디였습니다. 네. 아니 거기를 갈 생각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집착인 거죠. 웬만한 집중과 집착이 아니면 그런 행위를 멀쩡한 사람이 잘 못해요. 그리고 나는 그런 행위를 왜 하냐면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마케터들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런 걸 왜 하냐면 많은 편집자분들 좋아해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매체를 통하여서 내 이름을 달고 이거를 지금 냈는데 얘를 소홀하게 함부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한 그 남극 물 독자들한테 주겠다치고 거기 밤에 운전해서 가고 분명히 그거 그렇게 아이디어 냈을 때 욕 많이 먹었죠. 그쵸. 왜냐면 그 남극 물을 이제 퍼왔는데 이 병에다가 마케터들이 한 병 한 병 다 깔때기게 아니 그리고 내가 그걸 샀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서 그 책을 샀기 때문에 그 에세이 만드는 법을 읽었을 때 얘가 개였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애정이 사실은 작은 시장일수록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남아서 진검승부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여러 가지로 자극을 많이 주는 책이었고 이현실 편집자님 자체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이네요. 저는 우리 주관이 바꿔요. 스텔러를 만드는 비결이 있는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독자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거? 그게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러니까 분야가 되게 이제 다양하게 내다 보니까 각각의 분야의 어떤 이제 어망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어획군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막 여기에다가 뿌리면은 반드시 이 정도는 사주신다. 사실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멀리피가. 그래서 한 권 한 권 다 되게 좀 지금 독자들이 뭘 필요하는지를 되게 면밀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자들이 역으로 이제 투고 원고를 주셔도 그 투고 원고를 다시 분석하는 분석서를 써가지고 역으로 저자들께 드리고 새로운 기획안을 들여서 수정 방향을 찾는달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1세씩은 더 찍었다고 생각해요. 저의 베스트셀러 만드는 비법은 아까 1세씩 더 찍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에세이 만드는 법에 보면 제가 참 철모르던 시절에 무서운 얘기를 써놨는데 나는 3,000부 나갈 책을 5,000부 나가게 하고 5,000부 나갈 책을 10,000부 나가게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제가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를 정말 만드는 비법을 나는 좀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새 점점 더 모르겠어요. 그 서점 가서 베스트셀러들 매대 봐도 모르겠다. 정말 나는 모르는구나 이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근데 하나 자부하는 건 저는 이 한 권의 책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의 최대치를 제가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좀 잘 됐다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팔렸다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독자님들은 너무나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책에 손을 뻗는 손길들이 더 적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슬프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 인생의 어느 부분을 떼서 이 책 한 권에 최대치의 시간과 저의 눈물과 땀을 쏟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금 이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또 이하러 이제 치과에 갔는데 치과 그 치위센터 선생님이 안경이 특이하시네요 이러더니 또 제 신발을 보시더니 신발도 특이하시네 무난한 게 하나도 없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 편집할 때도 저 무난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책이 나오고 그리고 저의 최소한의 자부심이라면 저는 무난하고 누가 뭐 그냥 그렇네 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는 좋은 것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일단 눈에 띄게 만들려고 하고 전과 같지 않게 하려고 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하는 거를 제일 배제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애시당초에 출판사에서 그 전에 잘 일하고 있던 데서 이제 뛰쳐나올 때의 그 문제의식 자체가 뭐 저자가 유명하지 않고 그리고 뭐 사줄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 그 뭐 타깃의 책은 그러면은 종이책에 대해서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그 고민들에서 사실은 멀리 깊이도 탄생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아무런 저자에게 어떤 그 셀링 포인트가 없더라도 저 저자가 한 이 이야기를 독자가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키워드를 편집자가 잘 선별해서 끄집어내주기만 하면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멀리 깊이에서 단기간에 되게 많은 책이 나왔던 것도 제가 그 작업을 엄청 좀 갈증을 느끼면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고온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원고의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원고가 나와 세상에 나오면 이런 독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원고를 소비하시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사실은 그 저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일단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키워드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정말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주신 그 원고가 저희 멀리잎에 들어와서 새로운 키워드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제가 제일 재밌어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이라는 키워드를 뽑지 않았으면 그냥 스타트업 창업기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창업기는 많잖아요. 근데 그 스타트업 창업기가 왜 이 저자를 통해서 특별해지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이라는 키워드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건져내는 일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썼고 그리고 멀리 깊이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생각의 시간들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편집한 책 중에 기억에 떠오르거나 들려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 책이 있나요? 먼저 많을 것 같아. 저는 그냥 최근 책 얘기를 드리면 이 책 이제 별의 길 만들 때인데 워낙에 이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근데 딱 출간 전날이 생각나는데 이 출간 전날에 다 이제 띠지 돼지 다 표지 다 문안해가지고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작가님이 띠지 문안이 되게 고민된다고 하신 거예요. 네네. 띠지 문안이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 직업은 웃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론 사람들과 같이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예능에서 코미디 대신 쓰고 읽은 시 단 한 편으로 사람들을 울린 양세형의 첫 시집이었어요. 근데 작가님이 고민하신 이유는
내가 사람들을 이심으로 올려버리겠어. 혹은 진짜로 작가님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생각이 나요.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책에 부여하는 권위거든요. 그렇죠. 책의 그렇죠. 활자로 나온 것들은 진실이어야만 해. 이런 예. 약간 걸 그 책은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맞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에세이 만드는 법에도 나오지만 띠지 문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세게 뽑는 편이고 눈에 좀 띄지 않으면 띠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언어유희? 저는 그래서 항상 띠지 문안 드리고 작가님하고 처음으로 언제나 냉기가 지나가요. 작가님들이 항상 이렇게까지 막 하실 때가 있는데 이건 되게 순하게 쓴 거였다고 생각했는데도 작가님이 걱정되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작가님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 예전 같으면 에세이 만드는 법에서 무조건 설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띠지는 출판사의 네온사인이라고 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일단 자극적이어야 되고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이날은 제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양세형 작가님이 편집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고 너무나 선한 마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고민하시는 건데 내가 이걸 바꿔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막 생각을 했는데 이보다 더 괜찮은 게 안 나와서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작가님도 약간 이렇게 다운된 이런 버전은 어떠냐고 저한테 주셨었는데 뭐냐면 웃기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정직한 제 마음이에요. 본업이 코미디언이시고 그 나머지 시간들에 이런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책에 쓰기에는 조금 약한 거죠. 그래갖고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선배들이 바꿔도 된다라고 하면 바꾸고 싶었거든요. 작가님한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걸 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물어봤는데 선배들이 바꾸면 안 된다. 이건 바꾸면 안 된다. 울음과 웃음의 대비가 확 꽂혀야 되고 이건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가님 생각을 기다렸죠. 제가 긴 편지를 드리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 설득하려고 할 건 다 했네. 그렇죠. 또 장문에 편지 드리고. 그런데 예전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예전에는 전 이번엔 이렇게 가고 잘 팔리면 바꿔드릴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고 싶지만 책 나오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걸리실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바꿔 가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양세형 작가님이 그냥 지금 이대로 갈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진짜 이 책에 박힌 한 줄 한 줄이 작가님의 어떤 부분을 내가 쓰는 것이고, 그리고 작가님들이 예전에는 막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역시 내가 맞아 아싸 막 이러는데 요새는 마음이 좀 찌르르한 게 있어요. 작가님. 나이 먹어서 그래. 내가 ENFP인데 자꾸 ENFP가 된다니까요. 이게 작가님이 편집자들한테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거든요. 너 믿는다. 너 수고했다. 너 고맙다라고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부분도 이렇게 내어주시는 것이근데, 그리고 이제 세상에 많은 평가를 무릅쓰고 책을 내실 때는 내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님들께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책입니다. 감동적이네요. 양세형 작가님? 아니 저는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 또 둘 다 약간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되게 작은 것에도 감동 많이 하고 막 그러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게 좀 심한데, 그래서 진짜 많은데 그냥 성장하는 과정의 원리기피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해야 하나? 이제 최근에 원리기피가 초창기에는 외서들을 정말 많이 계약을 해가지고, 사실 아까 월급이 안 나왔다고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온 이유가 초기에 외서를 너무 사서 번 돈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래요. 사실은 장사를 못해서 돈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외서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왜 내 사랑은 이렇게 힘들까라는 책을
출간을 목전에 두고 점점 더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애착의 4가지 유형과 치유에 대하여 라는 그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외서를 딱 이제 골라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보다도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거의 한 2년의 시간이 이제 텀이 있는데, 그 2년 동안도 사실은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가지고 얘가 그냥 나갈 때는 독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일단 편집 과정에서 그래, 제목 잘 뽑았다고 생각해, 차례, 그래 잘 나왔어, 그리고 본문에 이제 있는 내용이나 교정이나, 그리고 이것을 그 독자들이 읽었을 때 안에 있는 사례나 이런 것도 나는 충분하다고 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어떻게 노출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김경희 교수님한테 받아, 앤드센님한테 받아, 그럼 이분들한테 추천사를 받았으니까 추천사 받은 것을 표지에 박아놓고 이제 MD들을 만나서 여기에 노출이 될 거고 어떻게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책을 좀 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모든 과정이 약간 하나하나 너무 도장 깨기 같은 거예요. 다 하나하나 너무 미션이고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밟아나가야 가는 과정인데, 이걸 하면서 동시에 책 자체의 파이가 커지는 걸 내가 좀 체감이 된다고 해야 하나? 원래는 3,000부, 2,000부, 1,500부 밖에는 못 팔 책인 것 같았는데, 하나하나 뭔가 목표한 것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면서 이 책이 결국에는 조금 더 커지는 과정을 보는 일? 저는 지금 멀리리피가 계속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권 한 권. 근데 옛날에는 이제 국내에 계신 저자분들과 함께 그걸 했는데, 이제 해외에 계신 저자 선생님들의 글을 모셔와도 우리에게 이거를 노출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과정인 거지, 한 권 한 권. 그래서 사실은 왜 내 사랑은 이렇게 힘들까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혹시 교육단 유튜브 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그 박성일 그 배우님이랑 한지혜 작가님이 하신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두 분이 그 희주님이랑 지금 선진님께서 책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시즌2를 시작하자마자 곽곽 선생님과 자살 카페를 소개해주시는 콘텐츠를 저희 같이 오신 대리님이랑 보면서 재밌겠다는 얘기도 하고, 둘 다 쉽지 않다 주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박성일 작가 배우님이 하신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버티는 시간이, 우리는 이제 18년인데 17년 18년인데 그분은 이제 23년을, 그리고 특히나 이현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환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있었잖아. 솔직히 솔까봐. 그런데 어두운 길을 23년 동안 걷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걸으시면서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왜냐면은 지금도 나는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저도 똑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떡볶이 많이 하고여가지고. 드림랜드. 드림랜드 너무 가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우리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 드림랜드 가서 먹방 한번? 같이 가자! 아, 네, 우리 2회분 나왔고요. 저는 그러면 교유당 책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많이 추천도 하기도 했는데요. 전 교유당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꼭 권하고 싶은데요. 황시윤 작가님의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좀 깜짝 놀랐던 이유는, 황시윤 작가님이 되게 창비 장편소설상 큰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았던 작가님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장편소설상의 제목이 컴백홈인데 서태지 팬의 얘기인데, 제가 또 서태지 덕후여가지고 그 소설을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황시현 작가님이 그 큰 상을 받고 그 달빛 아래서 그 인생 최고의 날이죠. 소설가로서 쫙 주목받은 인생 최고의 날에 추락을 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는. 그런데 어떤 문학가로서의 뭔가
막 우수와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가 아니고 지금도 싸워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너무나 절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뉴스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애인들 출국길 투쟁하면 아, 저 사람들 왜 길 막고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해서이거든요. 이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읽고 나면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돼요. 우리들도 너무 빛나는 날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저 사람들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고 이것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모르는 이야기라고 황시현 작가님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단지 하반신 마비가 된 것만이 아니고 엄청난 통증이 매일 찾아오는데 그거를 이제 견뎌내가면서 그리고 너무나 촉망받는 인재였던 분이 많은 고통을 매일매일 견뎌나가면서 그 싸워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와요. 제가 에세이를 참 좋아하는 편집자이고 많은 에세이들을 사랑하지만 저는 이 책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하신 소감 짧게 하거든요.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사실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40분 50분씩 이렇게 찍어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1시간 반이 지났다고 지금 거의 한 2시간 된 것 같은데 정말 이현실 대표님이랑 같이 책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네요. 그리고 독자 선생님들께서도 그 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있구나. 그 지점만 좀 알아주시면은 저로서는 너무 다행이고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유당 유튜브 항상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왜 책 만드는 빵집이라고 하셨는데 빵은 왜 안 주시는지 우리 뉴스 잘 나오면 빵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 책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만큼 재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직 진심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누가 일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며 교유당 유튜브에도 책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책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폭신한 식빵처럼 잔뜩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교유당 유튜브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박지혜 대표님과 이 책 얘기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우리 다음에 둘이 뭐 하자. 감사합니다. 교유당이 딱 올해가 10주년이에요. 응원 메시지 남겨주세요. 멀리 깊이가 지금 이제 횟수로는 5년 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3년 8개월을 했고 10년을 버텨내신 또 이제 신정민 대표님을 가까이에서 소주도 몇 번 마시고 근데 요즘 같은 때에 그 진짜 필요한 출판사인 것 같습니다. 그 나와야 하는 책들이 그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 나오는 정말 좋은 양서들이 많은데 우리 신정민 대표님이 되게 신념을 가지고 뚝심 있게 지금 책들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첫 단추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교유당의 그 책들 많이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행위가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사실 지금 그 찾아내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읽는 행위를 통하여서 더 좋은 읽는 행위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유당의 책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됐는데 10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말. 저 늙잖아, 사람이. 우리 대표님, 우리 신정민 대표님, 그 사이에도 많이 늙으신 것 같아. 이 신정민 대표님은 제가 예전에 마케터로도 같이 일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 계열사 선배님으로서 참 많이 존경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교유당에서 나오는 책들이 정말 범주가 다양해요. 장르도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독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10년 버티셨으니 이제 100년 고지를 향해 가셔야 되는데
아니, 교유단은 100년 가게 생겼어. 지금 로고 자체가 막 기와집이 있고, 이게 뭔가 이야기 장수와 좀 결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유당 지금 10주년 정말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독자님들과 같이 걸어온 이 10년의 길처럼, 앞으로 100년 되게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책 만들겠습니다. 멀리 깊이 함께 가는 친구처럼. 멀리 깊이 박지혜. 이야기를 사랑하는 당신이 있어 제가 살아갑니다. 이야기 장수 이연실.